뉴스 매거진 7 오늘의 이슈와 화제에서는 4.15 총선을 앞두고 주목받는 정치 신인을 만나봅니다.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충주 선거구 김경욱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이제 정말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. 시간이 정말 빠른데요. 이번에 이제 충주 선거구에 출마를 하시게 되셨습니다. 먼저 이제 소감 한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. 네, 제가 그 충주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. 그 공천을 받고 나니까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. 지금 충주가 상당히 정체돼 있는 상황인데 그 변화를 갈망하는 충주 시민 또 저희 당 지지자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. 네, 뭔가 이제 새로운 충주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가 또 강력해 보이시고요. 사실 이번 총선을 좀 지켜보고 보니까 유독 좀 새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후보님도 마찬가지겠고요. 후보님께서도 이제 정치를 하겠다, 뭐 총선에 좀 출마를 해봐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에는 어떤 배경이 좀 있으실 텐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좀 출마를 하시게 되셨나요? 네, 저는 그 30년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. 국토교통부에서만 정확히 30년을 근무를 했고 네. 이제 마지막에 차관으로까지 재임을 했습니다. 이번 총선을 앞두고 뭐 여러 곳에서 좀 영입 제의가 사실 있었고요.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 제 고향이 굉장히 정체되고 있습니다. 그 충주를 좀 제대로 그 지역 개발의 모범 사례가 될 정도로 발전시켜 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어서 좀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. 네,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30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하셨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쌓았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고향을 좀 새롭게 변화시켜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. 방금 이제 고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. 또 오랜만에 또 그럼 충주에 오셨겠어요? 네, 제가 그 충주시 목행동에서 태어나서 네.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입학했었습니다. 근데 당시 이제 충주의 부모님들 사이에서 그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면 서울이나 청주로 유학을 보내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로 유학을 가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고요. 그 대학 졸업 후에 바로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네요. 정말 뭐 이제 중학교 이제 중간에 이제 또 서울로 유학을 또 가셨으니까 또 오랜만에 또 와보시니까 어떠세요? 그래도 또 고향이 주는 그런 푸근함도 있잖아요. 당연히 푸근함을 느끼고요. 근데 좀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낍니다. 네. 당시 제가 유학 가던 시절에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충주 인구와 지금의 충주 인구가 엇비슷합니다. 근데 당시 충주와 비슷한 인구를 가졌던 천안이나 원주 이런 데하고 이제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그 도시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. 근데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주도 인근 도시들 수준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제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. 네, 나만 이제 보고 느끼신 게 있으니까 아까도 계속 정체됐다라는 표현을 써주신 것 같고요. 자, 이제 올해 이제 그 총선이 준비되면서 이제 각 당의 후보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잡음이 많았습니다. 네. 사실 이제 충주 선거구 같은 경우에도 예비 후보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가장 좀 경쟁이 치열한 이런 지역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근데 단수 공천으로 후보가 되셨습니다. 후보님의 좀 어떤 점이 좀 경쟁력으로 꼽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? 그 제가 작년 12월 20일까지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이임을 12월 20일에 했습니다. 네. 그 이후에 12월 24일부터 충주에 내려와서 선거 준비를 했으니까 굉장히 준비 기간이 짧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위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어떤 뭐 인지도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. 저희 중앙당에서는 이제 후보 적합도 조사를 또 실시했고 네. 또 각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그 선거 전략이나 의정 활동 계획 또 도덕성이나 당인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부분을 종합 평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뭐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결정이 난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 질문은 사실 뭐 민주당이나 통합당 모두에게 좀 해당되는 질문이 될 텐데요. 이번 선거에서 이제 낙천자들을 또 어떻게 끌어안느냐에 따라서 이 선거의 당락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. 후보님께서도 좀 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. 어떠십니까? 저희 이제 그 출마를 준비하고 계셨던 두 분 시장님이 계셨습니다. 네. 근데 그 두 분께서 한 분은 저희 캠프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주고 계시고 또 한 분은 후원회장을 맡아주고 계십니다.
또 마지막까지 같이 경쟁했던 예비 후보 중에 이제 박지호 후보께서는 네. 저희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또 일을 하고 계시고요. 근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그 고심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저는 그 대승적 차원에서 저희 쪽에 합류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. 자, 이제 후보님의 공약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. 이제 후보님이 보실 때는 우리 충주 지역구에서 이제 가장 먼저 좀 해결돼야 될 문제, 뭐 해결돼야 될 사안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? 그 두 가지를 딱 꼽을 수 있는데요. 네. 그 교통을 더 크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. 또 하나는 그 원도심이 침체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. 네. 이 두 가지 모두 다행스럽게도 이제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. 충주가 그 교통이 상당히 이제 충주가 침체되게 된 계기 자체가 경부선의 이탈로 보고 있습니다.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. 네. 그래서 최근에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상당히 교통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착시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이게 한 달에 한두 번 뭐 서울이나 이렇게 가는 사람한테는 불편이 없지만 이게 비즈니스나 경제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은 매일 오가는 수준에서 교통 여건이 문제가 됩니다. 힘들죠. 그래서 네. 그 충주의 교통 여건을 조금 더 인근 도시에 비해서 나은 수준으로 그 개선을 해야지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. 그 원도심의 상가가 굉장히 쇠퇴되고 있습니다. 네. 이 부분은 그 도시 재생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되살려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이제 두 가지 제일 큰 포부가 되겠습니다. 네. 자,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새 인물이신 만큼 뭐 변화와 뭐 혁신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좀 충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, 뭐 묘책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. 일단은 그 충주 시민들이 앞으로 변화하는 방향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확고한 그 신념과 어떤 공감을 가져야 됩니다. 그런 부분이 이제 지역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는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아무래도 중앙으로부터의 그 지원이 필요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최근까지 그 중앙부처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힘 있는 여당 후보입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또 많은 요소의 인맥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과 인맥 또 젊은이로서의 어떤 의욕 이런 부분을 합쳐서 아마 충주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구심점이 돼보고자 합니다. 네. 자, 이제 후보님께서는 이제 통합당의 이종배 의원과 또 일전을 앞두고 계십니다. 이종배 의원 사실 이번에 이제 3선 도전하시는 거고, 그 전에 이제 충주시장도 역임하셨고, 사실 이제 충주시가 이제 이종배 의원의 텃밭이다.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, 이 김경욱 후보께서 이제 그 이종배 후보를 좀 넘어서기 위한 또 본인만의 또 강점 같은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오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? 뭐 제일 큰 강점이 사실은 젊음이고요. 네.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종배 의원님이 공직 선배이시고 또 행안부 차관도 역임하셨는데 저보다 고시 기준으로 딱 10년 선배가 되십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. 그래서 저는 이제 10년이 젊다는 부분이 제일 큰 강점이 되겠고요. 그 두 번째는 이제 제가 50대 중반입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50대 중반이 사회 요소에 한참 중요한 포스트에서 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. 그래서 어떤 중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맥이나 통로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더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그 보수 진영이 충주의 국회의원과 시장을 10년 정도 이상 이제 일을 하고 계십니다. 네, 그런데 맞아요. 어느 부분이든지 어떤 도전이나 변화가 없이 쭉 어떤 체제가 지속이 되면은 정체되기 마련입니다. 충주가 꼭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리더십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반드시 이루어낼 생각으로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충주가 사실 이제 보수 지역이 보수 정당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있었던 곳인데 그러면 좀 이번에는 좀 그걸 바꿔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으신가요? 그렇습니다. 그게 당연히 자신감이 있고요. 네. 이제 흔히 뭐 보수 지역의 텃밭이고 저희가 고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. 저희 캠프에서는 우려와 다르게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실제 그 많은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저희는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이제 사실은 근데 이제 김경욱 후보께서는 이제 현직 의원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 기간 동안 굉장히 유권자와 좀 가까이서 많이 만나고 또 노출도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데요.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뭐 선거 운동도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. 유세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?
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. 네. 저는 어떤 선거 전략이나 문화도 진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선거 문화가 비대면 선거, SNS 선거 쪽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계기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. 실제 지금 저희도 뭐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또 페이스북, 유튜브 이런 SNS를 활용한 선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. 또한 그 시민들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출퇴근 시간에 거리 인사라든지 네. 이런 부분들 이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코로나19로 인한 여건이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또 극복해야 되는 게 저희 또 임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자, 아마 이제 뭐 모든 후보들에게 공통된 사안이니까요. 그런데 이제 뭐 가까이에서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간혹 이렇게 좀 시민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 뭐 충주를 좀 어떻게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거든요. 네. 좀 인상 깊었던 이야기들이 있을까요? 그 충주에 대한 충주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은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제 충주는 대표적인 도농 복합 도시인데요. 네. 일단 그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농민들하고 농촌, 농업이 굉장히 좀 정책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. 또 농촌 지역이 굉장히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그쵸, 그 네. 젊은 층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이제 읍면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공약에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거고요. 시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일자리가 풍부히 있어가지고 젊은 층들이 충주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. 네. 그런데 저희 교육을 마치게 되면 일자리를 찾아서 외지로 떠나가는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부분에 힘을 써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고요. 두 번째 부분은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. 네.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 의료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. 응급 의료 체계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또 아이들 키우는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아플 때 뭐 소아과 계통의 응급 의료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. 이게 이제 충주 뭐 정치 이제 리더들 또 충주시청 모두 합심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국회의원 당선에 성공을 한다면 이루고 싶은 포부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.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? 제가 원내로 진출을 하게 되면은 일단 좀 큰 틀에 국회의원은 두 가지 지위를 가집니다.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지위, 또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지위,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아들, 딸 세대들, 저희도 이제 기성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충분히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좀 사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싶고 거기에는 그 국가의 재원 배분 시스템이라든지 각종 법 체계들이 모두 관여가 됩니다. 어떤 포용적인 사회, 저희가 보기에는 그 북구형이나 서구형의 복지사회 모델로 가는데 좀 기여를 하고 싶다는 포부가 개인적으로는 있고요. 지역을 위해서는 이 지역 국회의원은 특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제가 그 정부 부처에 근무할 때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 공평하게 그 동일한 기준으로 어떤 편파적인 거 없이 해야 되는 게 그렇죠. 공무원의 도리이고 책임이었고 네. 지역구 국회의원은 편파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충주를 위해서 아주 힘껏 그 주장을 하고 많은 자원을 획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김경욱 후보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